오랜만에 다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9주차죠. 9주차는 뭐 그냥 여러분이 그냥 깡으로 다 적분을 하면 되는 거라서요. 크게 어려울 거라면 없으라고 예상을 했으나 지난 디스커션 시간에 질문들이 꽤 많더라고요. 괜찮아요. 지금 질문하면 되지. 제발 기말고사 직전에 가서 이거 못 풀겠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이딴 소리 하지 마요. 지금 공부합시다.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적분이 적분 변수가 두 개죠. x랑 y. 근데 가만 보면요, x와 y에 대한 범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x는 뭐 무한대에서 0에서 무한대까지요. y도 0에서 무한대까지요. x와 y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죠. 이런 친구들은 순서를 막 바꿔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친구만 봅시다. 이 안에 있는 친구만 보면은 y는 그냥 상수 취급하고 격분을 해도 되죠. x만 변수로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요 친구는 어떤 y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또 y로 적분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간단한 편이죠. 그래, 저 뭐 독립적인 변수들끼리의 계산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친구들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예제에서 y가 0부터 x제곱까지 움직인다 하고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인다 그래요. 그러면요 x고생 플러스 1에 y에 dy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해야 되겠죠. 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다고요? 0에서부터 0 x제곱까지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또 dx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0에서 1까지요. 이렇게 하면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C에서 재밌는 질문이 들어있어가지고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 봅시다. 자, 요걸 봅시다가 아니라 맞다. 요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되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제가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x, y, c요. 자, x, y 평면 안에 어떠한 공간이, 어떠한 도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가 이런 영역 A가 있다 합시다. 자, 이런 영역 A에 대해서 제가 이 영역 전체에다가 1층짜리 건물들을 이렇게 다 세울 거예요. 이렇게 뭐 1층, 여기도 1층, 다 1층으로 세울 거예요. 그럼 얘 뭐 그냥 원이라면 약간 원기둥 같은 게 하나 나오겠죠. 자, 제가 이 영역에다가 적분할 거예요. 1층짜리 건물의 높이를 갖는 이런 친구들을 만들 거예요. 자, 얘는 뭐 우리가 전부 다 1층이니까 그냥 1층 곱하기 에리어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1층은 그냥 1이니까 우리가 그냥 보는 그대로 에리어가 나올 거예요. 자, 인테그레이션 DA는 우리가 알고 싶은 에리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건물의 높이를요 1층으로 세울 게 아니에요. 1층으로 세우지 않고 각 지역마다 좀 다르게 세울 겁니다. 자, 여기는 1층짜리 건물 짓고요. 여기는 3층짜리 건물 짓고요. 3층이 아니라 한 6층짜리도 돼 보이긴 한데 여기는 뭐 1층짜리, 여기는 150층짜리 건물을 지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요 지금 건물의 높이 G가요 f, x, y. 그러니까 각 지점에 대한 함수로서 높이가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요, 이렇게 건물 다 채워놓으면요, 입체 도형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입체 도형의 부피는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겠죠. 인테그럴 g da요. 이게 인테그럴 f x y da요. 자, 이게 우리 어떤 각 지점마다 가중치를 둔 거죠. 가중치 f, x, y라는 가중치를 둔 거예요. 특정 지역에 대해서
지역, 특정 지점 x, y에 대해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이게 뭐가 되죠? 우리가 알고 싶었던 어떠한 도형의 볼륨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럼 이런 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뭐 0,0이라는 지점에서는 높이가 여기다 x 대놓으면 1이잖아요. 1층짜리 건물을 지은 거고 뭐 여기 있는 지점에서는 0평짜리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다 쌓는 건물 높이가 x에 대한 함수로서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러면 여기에 생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게 항상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식만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같은 의미로 인테그랄 dv를 하면요 볼륨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일반 물리에 썼던 걸 생각해 봅시다. 가우스 법칙이요. 가우스 법칙이 뭐였죠? 인테그랄 E dA는 Q 오버 엡실론이죠. 자, 이게 무슨 요 우리 Q 구할 때 어떻게 썼어요? 일반 물리에서 Q 구할 때요. 자, 어떠한 뭐 도형이 있고 구가 있고 구에 따라서 어떠한 전하 밀도 로가 있으면은 인테그랄 로 dv를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총 전하량이 나왔었죠.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떠한 dv에다 어떠한 공간 도형 v에다가 각 공간 도형을 이루는 각 지점에 대해서 가중치 w를 줄 거예요. 그러면요 인테그랄 wv는 그러면 이게 뭐 아까 전에는 뭐 인테그랄 wda가 뭐 부피였다 이랬으니까 뭐 얘는 무슨 4차원상의 부피를 물었냐, 딱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 w를 정보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w를요 뭐 공간 전하 밀도 로로 줄 수도 있고요, 에너지 밀도 뭐 u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질량에 따른 밀도를 줄 수도 있겠죠. 즉 어떤 거냐면요 인테그랄 가중치 dv는요 우리가 알고 싶은 공간상에 대해서 w에 대한 정보량을 알아내는 행위입니다. 뭐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천천히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간에 일단 살펴봅시다. 자, 이 문제는 기억하고 있는 게 재밌어요. 왜 기억하고 있냐면요. 자, 우리가 이 DA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 카르티시안으로 계산해 봅시다. dx dy예요. 자, 봅시다. dx dy인데 저는 약간 좀 바꾸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게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영역 아니죠. 1 영역 아닌데요. 자, 1사분면이니까 좀 1사분면 아니니까 식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1-x제곱에 이렇게요.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경계선이죠. 이게 범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테그랄 했을 때 1-x제곱에 루트에 dy dx라면요 x는 y 1-x제곱에 0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0에서 1-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0에서부터 1까지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다르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y죠. 그쵸? 그러면요 인테그랄 y dx dy인데 뭐 0부터 y까지 똑같이 얘 뭐 바꿔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올 테니까요. 0부터 1까지 하면은요 얘 두 개 계산값이 한번 다를 겁니다. 이 친구를 y로 바꾸면 안 되는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값 차이가 2배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를요 왜 y로 쓰면 안 될까요? 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y란 뜻은요 y는 1-x제곱의 루트. 자, 이렇게 나버리죠. 이게 어딜 뜻하죠? 여기 경계선을 뜻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포함한 게 아니죠. 딱 이 경계에 대한 값만 보죠. 즉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y는요 0에서부터 y는 1-x제곱 이러한 범위 내에 있는 y들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그냥 y라고 둬버리고 계산을 하면 아마 틀리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이고야. 그래서 이 적분할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요러한 게 있네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저도 촬영하는데 감이 좀 떨어지나봐요. 이렇게 있죠. 자, 요러한 범위 내에서 요러한 가중치를 두고 적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높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y에 대해서. 자, 봅시다.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y 제곱승의 dx dy. 자, 순서는 뭐 바뀌어도 돼요. 순서는 바뀌어도 되는데 순서를 바꿀 때 x와 y가 서로 영향이 없으면요, 적분 범위에 대해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은 자유롭게 바꿔도 됩니다. 그렇지만 x와 y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어떤 y가 뭐 f의 x꼴로 나타난다던가 x가 gy꼴로 나타나게 되면요, 적분 범위를요 함부로 바꾸면 안 되고요, 적분 순서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되고 적분 범위도 같이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간에 이 친구는 지금 이 선에서 y는 x라는 선에서 서로 영향을 주죠. x랑 y가 서로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아마 적분 범위를 바꿈에 있어서 적분 순서를 바꿈에 있어서 적분 범위 또한 변경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x, y 방향에서 바라보면요, 그 지금 여기를 바라보는데 별로 안 예쁘잖아요. 이걸 제가 지금 살짝 틀어서 이런 식으로 보면요, 되게 좀 더 계산이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x축과 y축을 서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저는 x에 대해서 먼저 수행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x가 x는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쪽 방향에서 움직이는 x는요, 자, 0에서부터 y까지 움직일 수 있죠. 이 y는 x라는 한계선이 x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제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0에서 y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y는 0에서부터 1까지 움직일 수 있죠. 자, 요거 계산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 만약 여기서 2의 마이너스 y 제곱에 dy dx로 계산을 했다면요, 요거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요, 우리가 y2의 마이너스 y 제곱에 인테그랄 dy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치환 적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뭔 식이냐, 극좌표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살펴봐야 될 거예요. 자, 극좌표계는 다행스럽게도 전부 다 같은 모양들이 있죠. 그래서 요 한 잎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이 위에 있는 한 친구만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은 뭐 계산이 깔끔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살펴봅시다. 자, R은 코사인 5세타에 대한 식입니다. 자, 이 점이 최초 지점이죠. 자, 인테그랄 DA에 대한 건요,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는요, DA가 dx, dy로 표현이 됩니다. 자, 아마 나중에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적분학 2에 나올 거예요. 이번 시험범위 맞습니다. 자코비안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얘들이 뭐시기냐, 좌표계에 대한 변환을 했을 때 값이 어떻게 튀어나와야 대한 정보를 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금 당장은 안 배웠으니까 요 dx, dy가 카르티시안에서 dx, dy가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요 dr, d세트로 나타날 겁니다. 간단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dx, dy가 x가 0에서 무한대까지 움직이고 0에서 y까지 움직인다. 이 친구를요 극좌표계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세타는요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움직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그리고 R은요
우리 모든 범위를 다 표현해야 되니까 반지름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얘 두 개가 같은 영역을 의미를 하죠. 아무튼간에 그럼 다음 계산을 하게 되면요. 자, 우리는 R, dr, d세타를 할 건데요. 자, R이 어떠한 제약 조건을 갖죠? R은 최저 0에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최대한 늘어날 수 있는 범위가, 즉 이 경계선 최대 늘어날 수 있는 범위가 코사인 5세트까지밖에 늘어나지 못한답니다. 자, 그러면요,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까요? 자, 우리가 최초로 잡은 세타 여기죠.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R이 0이 되는 특정한 지점까지 움직이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서 여기로 다시 0,0으로 되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0,0으로 되돌아가는 최초 지점이요. 5세타가 파이 오버 2일 때요. 그래서 세타가 10분의 파이일 때 이렇게 한 반쪽 립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D 하면 한쪽 립의 크기가 다 되겠죠. 자, 4번 봅시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림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척. 자,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를 그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는 대로 밑넓이에다가 높이 곱한 다음에 3분의 1 치면은 답이 나오긴 하죠. 그거는 이제 어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하던 짓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분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하나하나씩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인테그랄 dv를 해야 되니까 dx, dy, dg로 할 겁니다. 이건 개인 취향인데 어디서부터 적분하는지는 개인 취향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g, y, x수로 가는 쪽을 좀 택합니다. 자, g가 dg부터 계산을 해보죠. g는 높이는, 그러니까 이 g는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죠? 어떠한 특정한 x와 y가 지정된, 제가 정해줬을 때 이 g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까? xy 평면, 즉 g가 0일 때부터 요 삼각형이 이루고 있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최대한 높이 올라갈 때까지요. 자, 이 높이가 어떻게 지정되나요? 이 평면의 방정식이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1이죠. 즉 g는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y를 계산할 겁니다. 자, x축을 눌러버릴 거예요. x축을 눌러버리면은 그림이 이렇게 생기겠죠. x 플러스 y는 1이라는 형태에서요. 자, 특정한 x가 주어졌을 때 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죠? y는요, 0부터 이 위에까지 움직일 수 있죠. 여기 산계선이 또 걸리죠. 즉 y는 1-x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0부터 1-x까지요. 자, 그러면요,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죠? 0부터 1까지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 도형의 부피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얘기해 봅시다. 자, g와 y가 서로 x에 대한 종속 변수네요. 그쵸? 그러면은 g에 대한 적분이 x에 대한 적분보다 먼저 하는 게 계산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계산할 수 있는데 저는 안 할래요. 아무짝에 쓸모없고요. 자, 그러면 dg, dy, dx에 대해서 해봅시다. dg에 대해서 적분할 겁니다. g는요, 최저 0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죠? 요 곡선이 만들어낸 친구요. g 1-x 제곱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d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죠? 0에서부터 시작해서 1-x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x가 어디까지 갈 수 있죠? 0에서부터 1까지요. 자, 계산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값 a랑 b랑 계산했을 때 계산 결과 자체는 동일할 겁니다. 계산은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7번 질문이 나와서 기억을 하는데요. 자, 봅시다. Q가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라네요. Q가 요 반지름이네요. 자, 계산했을 때 우리 지금 원을 계산하잖아요. 원을 계산했을 때 카르티시안으로 표현하기가 아까 전에 까다로웠죠. 카르티시안으로 표현하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인데요. 이걸 폴라 코디네이터로 계산해 봅시다.
원을 폴라 코디네이트로 표현하면요, 그냥 r은 1이라는 식으로 바로 깔끔하게 나올 수 있죠. 그렇기에 우리도 이것도 카르티시안이 아니라 폴라로 볼 겁니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요, r제곱이 되겠죠. 자, 2의 마이너스 r제곱에 dx, da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r, dr, d 세타요. 아, 재밌네요. 이렇게 적분하면 서로 치환 적분해서 날아갈 수 있죠. 자, 해봅시다. 인테그랄 r, 2의 마이너스 r제곱 dr, d 세타요. r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0에서부터 t까지 움직일 수도 있답니다. 자, 세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요. 자, 요게 qt네요.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은 알아서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얘기로 가봅시다. 자, qt는 이렇게 생겼고 it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it에 대한 적분이 이러한 범위 내에서 적분이 들어간대요. 자, 어떻게 해볼까요? 요거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죠? 자, 이러한 적분 범위를 잡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식을 찾아냈죠. x와 y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겼을 때는요, x는 t에서부터 0까지, y도 0에서부터 t까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 적분을요, 깔끔하게 분리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dx dy인데 우리는 이렇게 적분했을 때 y가 x에 대해서 변수가 아니니까 서로 잘라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자, 요것도 그냥 서로 계산이 따로 들어갈 거예요. 얘 상수 취급할 테니까 계산이 따르겠죠. 따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자, x분의 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뭐 계산이야 뭐. 그림상으로 보면요, qt가 이렇게 생겼으면요, it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q 루트 t는 뭐 t의 루트 2는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왜 항상 이게 성립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건물의 높이라 그랬죠. 건물의 높이에 대한 정보는 q와 i가 서로 같습니다. 같은데 그러면요, 자, 얘든 이 범위 안에서 갖는 건물의 높이는 다 같을 거예요. 즉, 이 안에서 갖는 부피는 다 같겠죠. 근데 이 노란 놈은 i는요, 이 바깥에서 요만큼의 범위에 대해서 건물의 부피를 더 가질 거고요. 이 빨간 놈은요, 이만큼에 대해서 건물의 부피를 더 갖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 식 계산은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요거는 되게 유명해서 한번 봐두면은 안 까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까먹으면은 안 되고요. 기억하세요. 자, 요거 지금 공간이 좁으니까 딴 데다 풀어볼게요. 자, i가 인테그랄 무한대부터 0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dx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방식으로는요, 요거에 대한 계산이 안 돼요. 그쵸? 계산할 줄 모르죠. 그래서 i 제곱을 갖고 옵니다. 인테그랄 무한대부터 0까지 무한대부터요. i 제곱 갖고 오면요, 요거 하나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서로 x와 y가 서로와 서로에게 무관하니까 조금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계산하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카르티시안에서 폴라로 바꿉니다. 2의 마이너스 r제곱에 r, dr, d세타요. 자, r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왜냐면은 요러한 지금 xy 범위가 r 스퀘어 좌표 평면을 전부 다 포함하죠. 좌표 평면 전부를 다 포함하려면은 r은 0에서 무한대까지 움직여야 될 거고요.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움직여야 되겠죠. 아, 좋네요. 자, 여기가 계산하기 쉬울 겁니다. 왜냐면요, r이 있으니까 치환 적분이 돼요. 그리고 얘 어차피 세타에 대해서 어떠한 변수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2파이가 나올 겁니다. 얘만 계산을 하면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잘 계산하시면 파이 오버 2가 나오나요? 파이 오버 4가 나오나요? 아무튼 계산을 하면은 뭐 i 제곱이 뭐 파이 오버 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루트를 씌웠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계산을 여러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계산은 제가 안 할 거고요. 다른 문제들도 똑같아요. 자, 이거 뭡니까? Volume distribution region bounded over the paraboid and unit circle of the xy plane. 자, 요 원통 친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이라는 친구고요. 자, 위에 뚜껑이 하나 생겼죠. 자, 뚜껑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뭐 일침 생겨본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뚜껑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부피는 구하기가 쉬운데 여기 부피가 지금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교선을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려는지 알려면은 교선을 찾아야 되겠죠. 자, 교선을 어떻게 찾아볼까요? XY 이게 1이라니까 요게 1이 되는 지점이죠. 자, G는 8이네요. 그러니까 G가 8에서부터 그러니까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XY가 최대한 최저면은 0이잖아요. 그래서 G가 8에서부터 9까지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테그럴 하고 싶은 범위는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있고 뚜껑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라인이 G가 8이라는 거고 여기 최상단 라인이 G가 9라는 거죠. 그래서 즉, 자, 우리가 인테그랄 9 자, GDA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적분을 하려는 이 면적은요. 그러니까 건물을 쌓을 때 사용하는 밑에 면적은요. 요렇게 생긴 친구죠. 그에 따른 위치에 대해서 높이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인테그랄. 근데 이 G가 이렇게 생겼대요. 9 x제곱 y제곱 DA죠. 아하, 이렇게 생겼답니다. 근데 이렇게 적분을 해버리면은 적분 범위를 잘 정해줘야 되겠죠. 생각해봅시다. 자, 요거 일단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원에 대해서 적분할까요? 그럼 9 r 제곱에 r dr d세타를 할 겁니다. 저는요. 자, 그러면요 r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봐야 되겠네요. r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긴 귀찮고 저도 잡지를 볼랍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지금 G가 8에서부터 9까지 움직여야 되네요. 이 친구가 G잖아요. 그러면요 이 X 플러스 Y는요 최대 1, 최저 0까지 움직일 수 있겠네요. 즉 R 제곱이 R이 1에서부터 0까지 움직이겠네요. 아하, 다행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거고 우리는 이렇게 360도짜리 원을 하나 보니까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겠죠. 아하, 계산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알고 싶었던 원의 뚜껑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게 So region bounded over the paraboid. 아무튼간에 이 원의 뚜껑 이렇게 구했습니다. 원의 뚜껑 구하고 밑에 뭐 부피 잘 더하시면은 값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뭐 밑에 문제도 똑같이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너무 불친절한가? 아무튼간에 계산 자체는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것만 판단을 하면은 충분히 뭐 답지 보고 잘하는 뜻대로 답지 보고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분 이런 그 다중 적분들을 할 때 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메커니즘은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어떠한 도형이 갖는 제약 조건 f, x, y, g는 0이다라는 걸 찾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테그럴 dv를 할 거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DA를 잡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즉 뭘 해야 되는 거? 이런 적분 순서들을 가지고 적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걸 가지고 DG, DY, DX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쪽이 좀 더 제너럴하니까 자, 첫 번째 적분을 해야 되는 친구는요. G는 fx, y요. 그러니까 가장 종속적인 친구를 먼저 적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친구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요, 뭐 0이든 간에 뭐든 간에 간단하게 0이라고 합시다. 최저한계점은요. 그러면 여기 이제 윗끝이 x와 y에 대한 식으로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y, 그 다음으로 종속적인 친구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dy를 거면요, 뭐 여기서 그랬지만 여기는요 x의 다음 수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가장 자유로운 x요. 뭐 0에서부터 어떠한 뭐 1까지라든가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적분 어떠한 상수값이 튀어나오죠. 이러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뭐든지 적분을 하시면요, 간단하게 잘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적분 범위를 잘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중적분이 잘 안되면요, 뒤에 나오는 이제 모든 계산들이 안 될 겁니다. 이번 단원 열심히 잘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뭐 짧게 끝내도록 하죠. 짧게인데 30분 이내. 자, 빠이빠이 합시다.